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챔피언스 리그 이제 이틀차 올려놨는데요. 사실 오늘은 좀 이제 강팀들과의 대결도 많이 있는 편이고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준비한 거 있으니까 챔스도 분석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먼저 보스턴 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추수감사절 그 연휴 기간이라 가지고 이 경기가 조금 일찍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마감되는 경기인데, 일단은 맞대결상으로 원래 보스턴이 디트로이트한테 엄청 강했습니다. 원래 그 전까지 디트가 이제 맞대결 12연패를 하고 있다가 두 번 이겼었어요. 올 시즌 한 번이랑 작년에 한 번, 이렇게 최근에 2연승을 하고 있다. 대신에 오늘 TD 가든 같은 경우에는 이 디트의 승리가 모두 다 이제 홈이었기 때문에 TD 가든에서는 보스턴이 7연승을 달리고 있기도 해요. 물론 올해는 보스턴 애들이 좀 많이 빠졌으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런 건데, 자, 직전 경기 보스턴이 올랜도 상대로 138득점을 했습니다. 이거는 2025년 한 해 동안 올 시즌 지금까지 열린 경기랑, 그리고 지난 시즌의 이제 후반기겠죠. 지난 시즌 이제 해가 바뀌고 나서부터는 그때 이렇게까지 많은 득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스턴이 지금 애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작년에 이제 뭐 테이텀이나 주루, 포르징기스 이런 애들이 있었던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보다도 직전 경기 올랜도전이 그냥 가장 많은 득점을 했다. 뭐 3점 같은 것들도 되게 잘 들어가고 뭐 그랬던 경기인데, 심지어 그 경기를 막판에 뭐 올랜도의 이런 벤치 구간한테 6점 차까지 추격을 당하기도 했었거든요. 원래 20점 차 넘게 앞서고 있었다가 오펜을 18개나 따인다던가 이런 벤치 에너지에 고전을 한 점. 보스턴이 많은 득점을 했음에도 약간의 좀 불안 요소가 있었던 경기처럼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여러 차례 요즘 보스턴이 3점 같은 것들을 좀 적게 쏜다, 이런 것들을 좀 비춰드렸었는데, 지난번 경기 때는 3점이 좀 괜찮게 들어갔죠. 33개 중에 15개 들어갔으니까 40% 훌쩍 넘는 정도고, 많이는 안 쏘는데 요즘 3점 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상대하는 이제 디트로이트는 지금 현재 13연승이에요. 디트로이트 구단의 타이 기록이라고 합니다. 인디애나한테는 한 전반전쯤에는 20점 차 가까이 앞서고 있었는데, 이거를 또 프렌을 내줬잖아요. 결국에 5점 차로 승리를 한 거라서 디트로이트도 슬슬 이제 저물어 가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요즘에 애틀, 밀키, 인디, 오늘 또 보스턴까지 원정에서 계속 연전을 하고 있는 편인데, 약간 좀 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팀 자체가 이제 아이비도 돌아왔고 전반적으로 부상자들이 좀 적은 편이어서 보스턴보다는 확실히 전력상의 우위가 좀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그냥 일단은 아직까지 디트가 뭐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직전 경기는 3점이 25개 중에 9개밖에 안 들어갔다. 요즘에 디트는 3점을 그렇게 많이 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잘 이기고 있고 자유투 잘 뜯어내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서 저는 일단은 디트를 좀 더 좋게 보고는 있어요. 인사이드에서 디트의 우세가 있을 거다. 여기 보면 이제 니마이스 퀘타의 뭐 결장 같은 것들이 적혀 있는데, 제가 이제 온오프는 앞으로 좀 이렇게 볼게요. 뭐 그전에는 이제 표만 이렇게 딸랑 있는 거 보여드렸는데, 이게 조금 더 가독성이 좋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니마이스 퀘타가 있을 때가 오펜시브 레이팅이나 디펜시브 레이팅이 위아래랑 비교해봐도 확실히 위에 있을 때가 낫죠. 얘가 있을 때가 넷 레이팅 플러스 13.3인데 없을 때는 많이 빠진다. 고로 얘가 있을 때가 한 21점가량 도움이 된다는 건데, 이렇게나 많이 빠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빠져버릴 때 이렇게 실점이 많아진다, 이런 것들 참고를 해가지고 저 디트로이트를 좀 좋게 보고요. 230.5 기준으로는 둘 다 일단 좀 느린 팀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요즘에 보스턴 점수를 뽑는다거나 디트로이트는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점수는 잘 뽑는 편에 속하고 야투도 잘 넣는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언더오버는 애매한데, 제 시각 자체는 뭐 언더 쪽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샬롯 대 뉴욕 경기입니다. 요즘에 샬롯에서 일단 크니플의 폼이 상당히 훌륭하고요. 막 브리지스도 올 시즌 우리 팀의 최고 선수는 크니플이다. 사실은 라멜로가 팀의 중심인데 크니플을 엄청 추켜 세우는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뭐 신인이니까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런 건 있겠지만은, 단순히 크니플의 최근 10경기 기록이 평균 22.7득점에다가 이런 슬래시스탯 라인이 야투 51%, 3점 42%, 자유투 94%, 트리슈팅, 이런 슈팅 효율성인 트루슈팅 퍼센트가 66%로 굉장히 높게 찍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놓고 잘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라멜로가 조금 이제 저조하다든지, 요즘에 그냥 샬롯의 이런 공격 지표가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크니플은 매우 활약을 하고 있지만은 라멜로가 조금 저조하고, 뭐 브리지스가 조금 더해주는 정도, 뭐 그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샬롯은 팀 컨디션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 뉴욕도요, 제가 이 아누노비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자, 아누노비가 요즘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아누노비가 지금 이제 뉴욕 닉스의 키플레이어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누노가 있을 때 공격 레이팅이 123 정도로 뭐 전체 1등이었다고 해요. 근데 디펜시브 레이팅도 106.4로 리그에서 뭐 두 번째로 좋은 수준이어가지고, 아누노비가 있을 때가 이제 16.7로 뭐 가장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아누노비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뭐 오펜시브 레이팅이 거의 한 10점 정도 빠집니다. 그리고 디펜시브 레이팅도 무려 한 14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실점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는 거라 가지고 넬 레이팅 상으로도 마이너스 8이 찍힌다. 그러니까 아누노비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에 있는 거 상으로는 거의 뭐 한 24점가량 차이가 난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새롭게 보여드린 지표상으로도 한 19점 정도 차이가 나니까 확실히 아누노비가 없으면 뉴욕은 많이 망가졌다. 요즘에 뉴욕이 그렇게까지 막 안정감 있는 선택지가 아니거든요. 기복도 심하고 믿음이 좀 적은 편인데 여기다 오늘 또 이제 원정입니다. 원정에선 지금 2승 5패로 한 번도 마행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전부 다 프렌을 내줬고 홈에서는 사실 8승 1패인데 원정 갔을 때 득점이 10점 빠지거나 실점은 6점 많아져가지고 원정일 때 더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샬럿이 쉬운 상대는 많은데 뉴욕을 좀 쉽게 내다보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전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같으면은 샬럿이 요즘 못하고 있는 거 생각해가지고 뉴욕을 좋게 봐야 되지만은 뭔가 믿음이 조금 적어지긴 했네요. 이 경기는 뉴욕을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은 6.5 정도면은 갈만한 핸디값이긴 한데 저는 일단은 원정에서 한 번도 마인이 없었다는 거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여태 7경기 동안 원정이 마이애미, 밀키, 시카고, 마이애미, 댈러스, 올랜도, 브루클린. 직전 이제 브루클린 정도만 쉬운 상대였는데 그때 이제 딱 이제 핸디값에 걸쳤거든요. 13.5였나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샬럿의 상대로 6.5면은 뭐 할만도 한 그렇게 느껴지긴 하고요. 239.5는 원래 샬럿이 얘네들이 언더보면 안 되는 팀인데 요즘에는 점수가 그렇게 잘 나진 않습니다. 공격 카테고리가 너무 망가져 있어가지고 대신에 실점을 이 야투 방어나 3점 방어에 비해서 실점 자체는 좀 적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해서 저는 한번 언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토론토 대 인디애나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뭐 결자상은 원래 인디애나는 많았었고 토론토는 내일 바렛이 빠지는데 지난번 경기 한번 볼게요. 올 시즌 한 2주 전쯤에 그때 붙은 적이 있었었고 토론토가 원정에서도 129대 111로 무난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때는 인디애나가 슬슬 뭐 네마드한테를 복귀하고 이럴 텐데 시작하면 늘 괜찮게 하죠. 30득점이나 해주고 네마드도 이제 좀 복귀한 거 치고는 나름대로 잘했는데 이외의 선수들이 많이 도와주지 못한 점들 그리고 이날 토론토는 일단 뭐 야투 같은 거 굉장히 잘 터졌고 3점은 그렇게 뭐 잘 터지진 않았습니다. 자유수도 42개나 뜯어냈지만 성공률이 좋지가 못했다. 참 퍼들이 14개 중에 6개밖에 못 넣었으니까 많이 얻어내고도 잘하지는 못한 편이에요. 어쨌든 토론토가 인사이드에서 조금 이제 우위가 있었던 점들 이런 것들이 발견되긴 한 것 같은데 제가 매번 토론토는 3점을 좀 아끼고 인사이드에서 많이 논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뭐 인디애나도 제이 허프 같은 애들이나 뭐 맥코넬, 워커 이런 벤치가 나올 때는 나쁘지 않기도 하고 이게 좀 보이는 거는 그 토론토가 지금 굉장히 수비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상대한테 퍼들이 없는 경우에는 오펜 리바를 많이 내준다던가 또 상대의 3점의 이런 편차에 따라서는 좀 오락가락한다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인디애나도 오펜이나 3점 이런 것들은 그냥 평범하게 찍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디애나가 또 보면은 자유투를 굉장히 잘 뜯어요. 5경기 동안 자유투를 평균 31개를 얻어내가지고 전체 1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인디애나 오늘 원정인데 원정에서는 0승 9패로 전패 중입니다. 그중에 이제 프레는 딱 한 번밖에 못했고요. 시즌 전체로도 이제 2승은 했지만은 남은 패배했던 15경기 중에 프렌이 4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3경기에서 샬럿전의 승리와 함께 이후 클리블랜드 디트 이런 어려운 상대들한테 전부 다 프렌을 일궈내가지고 이게 좀 거슬리더라고요. 제가 토론토를 요즘에 좀 많이 보는데 경기력이 사실은 좀 무난하게 상대를 엄청 막 큰 점차로 제압하는 경기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역배일 때 힘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사실 9.5만 한 자릿수니까 토론토가 뭔가 제가 가면은 이 핸디값에 걸쳐가지고 프렌 내주고 그런 경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9.5 정도면은 뭐 볼만도 해요. 인디애나 지금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말해서 큰 믿음은 없습니다. 요즘 인디가 이렇게 좀 프렌 같은 것들을 잘 건져내고 있는 거, 좀 올라오고 있는 거 그런 게 복잡해가지고 저는 뭐 언더도 솔직히 좀 볼만한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내일 심판이 자유투를 좀 덜 주는 심판이다. 그러면은 언더 같은 거 하면 볼만하다 싶고 제 시각 자체는 그래도 토론토를 보기는 좋은데 인디애나의 프렌 가능성도 무시하면 안 된다. 승패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클라호마 대 미네소타 경기예요. 지난 2년 동안 오클라호마가 서부에서 1위하고 막 그런 건 좋았는데 미네소타도 매번 위협이 됐던 팀이거든요. 당장의 맞대결상으로 지난 2년 동안 전부 다 2대2였습니다. 심지어 뭐 작년 맞대결에서는 오클라호마 원정 가서도 연장승을 거두는 거 하면은 되게 뭐 치열하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미네소타는 좀 못하고 있고 오클은 너무 잘 나가니까 차이가 크긴 한데 매년 얘네들의 맞대결은 되게 좀 타이트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 8.5라는 핸디값은 먼저 쉽지 않다는 거 그런 게 생각나고 근데 오클라호마는 뭐 직전 경기 포틀도 찍고 현재 폼이 그냥 1황급입니다. 여기 있는 공수 최근 지표로도 원래 3점이 조금 문제였는데 요즘에 회복세죠. 5경기 동안은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다. 수비는 늘 잘했고요. 그래서 공수에 아무래도 그냥 완벽한 팀이라는 건데 반대로 미네소타는 요즘 공격이 좀 시들시들하고 수비력도 뭐 엄청 막 돋보인 건 많이 없어요. 요즘 폼으로는 오클라호마를 보기가 좋은데 이게 스가가 내는 퀘셔너블이 떠 있습니다. 이게 질병적인 이슈라고 하거든요.
자, 일단 스가는 이런 것들 좀 볼게요. 올해랑 작년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먼저 이제 올해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위주로 많이 보시면 됩니다. 올해 이제 스가 경기장 있을 때는 플러스 20.7이다. 너무 세죠? 스가가 없을 때도 플러스 16.5가 찍혀요. 스가가 없어지면은 이 공격력이 많이 하락을 하지만은 대신에 실점 부분에서도 한 11.9점가량 좋아지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가가 있고 없고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에도 스가가 있을 때 없을 때 뭐 아주 차이가 크진 않지만 플러스 8.3점가량 됐거든요. 스가의 온 오프가 작년만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는다. 그냥 오클라호마의 기본 체급이 높다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미네소타가 요즘 최근 두 경기 동안 자빠진 꼬라지가 너무 별로였었어요. 두 경기 모두 다 역전패를 당했는데 피닉스한테도 마지막에 한 1분 동안 한 7점가량 앞서고 9점인가 7점 앞서고 있었는데 뭐 앤트맨의 멍청한 턴오버 하며 그냥 아예 1득점도 못하고 역전당한 경기였었고, 직전 세크라멘토전도 인바운드 패스 미스나 어웨이 파울 막 별의 별짓거리 하면서 역전당했었어요. 연장에서도 막 그렇게 자빠진지라서 요즘에 미네소타가 뭔가 나사 빠진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전까지는 앤트맨이 뭐 3점도 오락가락하고 이랬지만은 랜들이 자리 잡아주고 리드도 상승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크게 막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단순하게 오클은 꾸준하게 잘하고 있고 스가가 없을 때도 꾸준하게 잘했다, 지표도 좋게 찍힌다, 이런 거 있는 반면에 미네소타는 그냥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클라호마 쪽을 좋게 보는 거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내일 스가에 대한 뉴스를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오클이 만약에 스가가 빠진다면 그럼 아마 핸디값이 좀 내려갈 것 같은데, 저는 그거조차 오클을 좀 좋게 보고 싶은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228.5는 저는 뭐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볼게요. 오클이 상대 학살은 잘하는데 그것도 이제 수비가 참 좋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요즘에 미네소타 공격 참 안 되고 있고 수비적으로도 뭐 그래도 기본빵은 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228.5면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애미 대 미러키 경기 하나 볼게요. 마이애미는 이제 대부분의 선수들이 많이 복귀를 했고 히로도 직전 경기를 출전했었죠. 근데 내일은 뭐 이렇게 아데바요, 위긴스, 스미스, 요비치, 하케즈 주축 선수들의 퀘셔너블이 꽤나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기는 해요. 여지껏 맞대결은 미러키가 8대1 정도로 많이 우세를 했다. 하지만 이제 쿤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내일은 이제 퀘셔너블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정 동행하는 수준이지만은 당장에 뛸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불투명입니다. 저는 못 나올 가능성도 분명 배제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자, 쿤보가 지금 이제 있고 없고 차이가 상당히 심한 게 보여요. 얘가 있을 때는 플러스 7.6점, 없을 때는 마이너스 15.5점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대부분은 공격에서 많이 나왔다. 쿤보가 없어지니까 득점이 21점이 자빠지고 수비적으로는 없어지니까 한 3점가량 또 실점이 많아졌다,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종합적으로는 23.1점가량 오락가락 한다고 합니다. 쿤보가 있고 없고가. 그래도 뭐 그만큼 중요한 선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최근 3경기 모두 다 올 마햄패를 당했었고, 그 롤린스가 이 포틀랜드의 좋은 수비수 카바나한테 막히니까 팀 공격이 너무 안 되기도 했었었죠. 또 자유투도 못 듣고 그나마 3점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리그 최고의 3점 슈팅 이런 것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수비가 많이 약해진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마이애미에서 요즘 켈렐 웨어의 활약도 좋습니다. 제가 마이애미는 늘 오펜 리바 때문에 고전한다고 했었는데 미러키는 오펜 리바를 사실상 포기한 팀에 가깝습니다. 켈렐 웨어의 최근 5경기 득점 16.6점 뽑아주고 있는데 리바운드가 15.6개로 마이애미의 불안한 부분들을 지워주고 있는 편이에요. 이 친구의 활약이 참 좋다. 3점까지 설 수 있는 그런 빅맨이기도 한데, 이게 마이애미가 직전 경기 히로가 복귀를 했잖아요. 그거를 좀 더 들여다보면은 마이애미는 리그 1위급의 페이스를 계속해서 갖고 가는 팀인데 직전 경기 때는 101.5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그전 히로가 없는 두 경기들을 보면은 106, 109 이렇게 찍히는데 히로가 있는 경기에서는 101.5로 뚝 떨어졌다. 제가 지난번에 히로는 그 전에 이 마이애미가 언더 기조를 보이던 시기부터 피켓롤도 많이 쓰고 이런 선수라고 했는데 히로가 있으니까 확 이렇게 좀 페이스가 떨어진지라 가지고 점수도 되게 안 났잖아요. 물론 그 경기는 마이애미 3점이 27개 중에 5개인가 막 그렇게밖에 안 들어가고 많이 벗어난 경기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히로의 복귀로 마이애미가 이런 오바세를 조금 잃을 수도 있다. 뭐 거기에 대한 걱정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 저는 미러키가 내일 쿤보가 뭐 뛸지 안 뛸지를 봐야겠지만은 마이애미 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팀적인 폼도 좋고 히로도 오자마자 24득점이나 하고 잘했다. 3점 난조까지 이겨냈다. 뭐 그런 거 긍정적으로 보는데 238.5를 기준으로는 애매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마이애미의 이 히로가 있을 때 페이스 하락세나 이런 것들 좀 있고, 어쨌든 지난번 경기는 파웰도 없었기 때문에 마이애미가 풀멤버다 그러면은 또 제대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어쨌든 이것도 내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쿤보가 뛴다면 당연히 오바 쪽으로 기울 것 같은데 쿤보가 안 뛴다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득점에서 많은 감소세가 있었던 것도 그렇고 쿤보 유무에 따라 언더보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뉴올리언스 대 멤피스 경기입니다. 일단 여기도 멤피스가 맞대결 상으로는 7대1로 꽤 우세했었어요. 좀 선수들이 많이 빠졌던 2년 전에도 꽤나 잘 싸웠었고 작년에도 뭐 괜찮게 싸운 편이라고 합니다. 사전 전승이니까.
근데 이제 올해는 멤피스도 자원 이탈도 많고 시즌 초반부터 그렇게 막 잘하고 있지는 못하죠. 대신에 뉴올리언스는 그냥 서부에서 지금 꼴찌를 달리고 있다. 직전 경기 뉴올리언스가 9경기 만에 승리를 한 거였었습니다. 상대가 시카고 너무 지친 팀을 상대로 본인들의 강점을 많이 살렸다고 생각을 해요. 143득점이나 하면서 올 시즌 가장 많은 득점을 했다. 뭐 이런 것들도 긍정적이었는데 오펜 리바를 19개를 잡는다든지 스틸을 13개나 해가지고 시카고를 좀 정신 못 차리게 한 거. 야투를 22번이나 더 쐈다. 화력이 참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은데 과연 그런 것들이 멤피스한테도 통할 거냐? 저는 사실 좀 가능성은 좀 더 떨어진다고 보는 편이기는 해요. 여전히 이 뉴올리언스의 수비는 좋지가 못하고 멤피스는 요즘에 공격이 좀 문제인데 그래도 맹렬한 공격 기세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덴버한테도 뭐 좀 나름대로 잘 싸운다든지 댈러스나 세크는 2기까지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ED에 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일도 ED가 퀘셔너블이잖아요. 자, 잭 ED의 존재감. 물론 이제 92분밖에 안 뛰어가지고 되게 이 수치가 스몰 샘플이니까 많이 좀 벗어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공격에서 확실히 더 좋아지고 수비적으로는 거의 실점 기대치가 100이 안 됩니다. 확실히 수비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에 상당히 많은 보탬이 된다. 이 뉴올리언스는 지금 요즘에 데릭 퀸의 이용률도 상당히 높고 자이언이 있기 때문에 인사이드 시도가 굉장히 많은 팀이거든요. 근데 일단 ED의 몸빵이 엄청나고 자책주도 DPOI급 수비수라 가지고 뉴올리언스의 강점이 약간 멤피스한테는 안 통할 만한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베이나 트모삼 이런 애들의 3점 같은 것들이 불이 붙으면 모르겠지만 요즘 3점은 그렇게 잘 넣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멤피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돼요. 이 ED가 또 안 나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은 딱히 뭐 백투백은 아니어서 출전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긴 하고 전 멤피 쪽이나 뭐 언더 사실 멤피스 경기가 언더 보긴 별론데 그래도 언더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최근에 이런 모습으로는 언더가 조금 더 가깝다고 보는 편이네요 저는. 자, 그 다음은 세크라멘토 대 피닉스 경기입니다. 세크라멘토가 최근 2경기에서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무려 덴버를 잡는 거 하면은 미네소타한테도 역전성을 거뒀다. 그 2경기에서 일단 머레이가 복귀한 게 많이 좀 보이거든요. 사보니스가 없어가지고 약세인데도 머레이가 복귀하고 2경기를 이겨냈다는 거 이게 좀 많이 보이거든요. 일단은 그전보다 여전히 3점 시도도 적고 3점도 안 터져가지고 3점이 확 터졌다던가 뭐 그런 튀는 지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가장 많이 본 건 일단 저는 페이스의 하락세. 그전까지 세크는 페이스가 한 12등 정도로 꽤나 빠른 팀에 속했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지난 2경기에서 페이스가 96.5 직전 경기 때도 99.62로 그전보다 많이 좀 떨어진 게 보이더라고요. 좀 더 신중하게 하면서 좀 나아진 것 같긴 하다. 근데 아직까지는 2경기밖에 안 한지라서 이게 과연 뽀록인지 진짜인지 이런 것들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반대로 이제 피닉스는 옛날에는 이제 부커 있고 막 듀란트 있고 할 때는 되게 좀 비효율적인 팀이었었거든요. 3점 시도가 많지 않은데 인사이드에서 비빈 다음에 킥아웃으로 나간 이런 긍정적인 공격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고 비효율적인 미드레인지가 많았다면 올해는 양궁 부대로 거듭난 것들이 있었어요. 3점의 효율도 좋고 꽤나 많이 쏘기도 한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알렌이나 던 이런 애들이 빠지면서 조금 떨어진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세는 약간 떨어졌지만은 어쨌든 팀적인 폼 자체가 피닉스가 좀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샌안토니오나 미네소타 상대로 역전승한 거 2번의 역전승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팀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올라왔다. 그런 것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는 하네요. 사실 나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세크가 덴버나 미네를 잡은 거는 정말 높게 쳐줄만 한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더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마침 세크나 피닉스나 최근에 좀 역전승이 있었던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클러치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도 피닉스가 꽤나 좋게 지키는 것도 있었었고 저는 얘네 둘이 붙으면 피닉스가 여태까지 보여준 건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234.5 기준으로는 지금은 언더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기는 하네요. 아까 봤던 것처럼 세크라멘토는 페이스를 늦춘 거 미네소타랑도 연장 같지만은 연장을 가고도 언더 게임이 있었고 피닉스도 최근 경기들에서는 한 2경기 동안 휴스턴, 샌안토니오 이런 팀이랑 좀 저득점도 있었어요. 사실 언더오버는 그렇게 막 보기 좋은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려운 경기지만은 저는 피닉스를 조금 더 우세하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포틀 대 샌안토니오입니다. 야, 이 경기도 참 어렵네요. 일단은 샌안토니오는 아직도 웬베냐마나 이런 애들이 못 돌아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역전패를 당했을 때는 그 턴오버 차이가 매우 심했습니다. 피닉스는 턴오버가 6개밖에 없었는데 샌안토니오는 19개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팀의 3점도 그렇게 잘 들어가지는 않았다. 사실 웬베냐마가 없을 때조차 나름대로 잘하고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조금 미천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샌안토니오를 뭔가 긍정적으로 살피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포틀랜드 얘네들은 제가 늘 다크호스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요즘에 좀 어려운 팀들을 많이 만났어요. 볼스를 잡았지만은 그 다음에 오클라한테 아주 그냥 메가리 없이 부서지는 거 하면은 또 이제 쿤버가 없는 미러키를 잘 사냥을 했다.
오락가락한데 일단은 최근 두 경기에서 점수가 조금 덜 난 것들이 있었습니다. 포틀랜드는 늘 빠르게 하는 팀이고 많은 시도와 함께 좀 빠른 이런 페이스를 가지고 간다. 이런 것들은 좋은데 지금 이제 드러라든지 샤프가 없는 거. 여기도 이제 벤치에 핸더슨이나 릴라드도 지금 없어가지고 포인트 가드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턴오버가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아브디아의 어깨가 참 무거운데 어쨌든 아브디아는 굉장히 잘하고 있기는 해요. 여기다가 그랜트도 직전 경기 때 또 선발로 올라왔고 좋은 활약도 해주고 그래서 뭐 포틀랜드가 또 이제 홈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은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요즘 포틀랜드가 보이는 건 3점 시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올 시즌 전체적으로 한 40번 이상을 던지긴 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한 6경기 정도 동안 평균 한 45회 정도? 그 전보다 더 많이 쏘고 있거든요. 근데 3점슛의 효율 자체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가지고 그러니까 옳은 공격 방식인지 잘 모르겠네요. 마치 지금 샌안토니오도 이제 그 3점 수비 같은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겹치긴 하는데 포틀랜드라는 팀 자체의 3점 슛 이런 재능 같은 건 좀 부족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가지고 있는 팀 이런 자원 자체가. 그런 면에서 비효율적인 공격이 계속 된다면은 사실 얘네들 경기가 언더 보면 안 되는데 저는 언더가 그나마 좀 나아 보이기는 해요. 승패는 지금 뭔가 구심점들이 많이 빠져있는 만큼 이것도 어느 한쪽을 좀 높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둘 다 이제 뭐 홈이나 원정에서의 편차 이런 것들 좀 봤는데 그렇게 막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얘네들이. 오히려 원정으로 가면은 좀 언더로 가는 거 그런 것들만 보이는 것 같아서 감히 한번 언더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틀랜드 경기가 언더 보면 안 되는데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스 대 휴스턴 경기입니다. 여기는 원래 맞대결상으로 골스가 엄청난 우세가 있었어요. 작년에 5번 붙어가지고 휴스턴이 이제 마지막 3경기에서 2번을 잡아내긴 했었는데 그 전까지 쭉 이렇게 골스가 15연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승 관계에서 작년에만 2번을 이겨냈다는 거, 연패를 끊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휴스턴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이러고서 올 시즌 만나는 거니까 작년보다도 휴스턴은 위상이 많이 올랐고 골스는 좀 떨어졌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휴스턴이 약간 좀 기분 좋은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 보면은 99대 93으로 저득점으로 한번 휴스턴이 패배했던 경기가 있거든요. 심지어 이때는 골스에서 많은 선수들이 결장했던 경기로 알고 있습니다. 커리나 그린이 둘 다 빠졌는데도 이런 경기를 휴스턴이 졌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휴스턴은 이렇게 좀 골스한테 약세 그런 것들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골스도 직전 경기 때 이제 그린이 없었지만은 백투백 유타한테 홈에서 원래 이제 그런 경우에 유타가 한 번도 14.5 정도의 핸디값은 전부 다 플랜을 해냈다. 골스가 마인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초반에 조금 끌려가다가 18대 0 런도 터지면서 골스가 무난하게 승리를 했었었죠. 그리고 요즘 골스가 보이는 거는 3점 슛의 시도가 상당히 많아졌다. 원래부터 3점을 많이 던지는 팀이에요. 42.8이었는데 최근 7경기 동안에는 48.3회를 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효율 같은 것들은 그냥 올 시즌 평균이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올 시즌 평균 36.9%인데 최근에 그냥 비슷한 효율이에요. 3점을 비중을 늘리긴 했지만은 그게 뭐 즉각적인 이득으로 돌아오진 않았다. 이런 어쨌든 이런 공격 방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휴스턴도 3점 방어 같은 것들은 시즌 전체로는 뭐 한 12등 정도 나쁘지 않게 지키고는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듀란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는 생각보다 올 시즌 편차가 크지가 않다. 물론 듀란트가 있을 때가 득점은 조금 올라왔는데 대신에 듀란트가 있으면 실점이 더 많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로 듀란트가 없을 때가 오히려 한 3.3점가량 플러스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 제가 지난번에 휴스턴 경기 때도 듀란트가 결장하는 게 그리 큰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피닉스전은 사실 휴스턴의 공격이 아주 좋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벤치에서 에런 할러데이가 3점을 6개나 꽂으면서 22득점 또 아멘 탑슨의 좋은 활약들 이런 것들이 좀 겹쳐져가지고 휴스턴이 무난하게 승리를 했는데 내일 상대하는 골스는 아무래도 상성면에서는 조금 빡센 것도 있습니다. 듀란트가 없다 보니까 센군이 인사이드에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린도 뛸 수 있다고 하고 퀸튼 포스트 이런 괜찮은 이런 인사이드 수비수들 높이도 꽤 있고 손질도 좋은 팀들이라 가지고 휴스턴의 강점이 뭔가 골스한테는 그렇게 막 잘 발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저는 내일 휴스턴의 공격이 조금 빡빡할 수는 있다. 그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휴스턴이 직전 경기 할러데이라든지 그전에도 셰퍼드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은근히 외곽 같은 거 잘 해줘가지고 괜찮아진 것들이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좀 센군한테 기대해야 되는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기는 하거든요. 그냥 대놓고 요즘 휴스턴이 최근에는 듀란트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공격에서 올 시즌 전체적인 이런 좋은 기세 거의 득점 1위급이고 공격 각종 지표가 매우 좋았는데 3점도 한 번 꺾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내일 한번 휴스턴을 좀 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골스의 우세가 조금 점쳐진다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이거 언더오버는 저는 골스의 슛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여태까지 얘네들이 치열하기도 했지만은 또 없는 살림에 많은 득점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냥 엄청 치열하게 굴러갔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바를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큰 근거는 없어요. 언더오버도 참 골스의 슛감에 따라 좀 달린 것 같습니다. 여전히 휴스턴이 상대를 이 점수 통제는 잘하고 있는 편이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네요.